쿠바는 캐나다나 최근 직항이 생긴 미국을 거쳐 갈 수 있지만 나는 좀 먼 길을 가게 됐다. 파리를 경유해 도착하기까지 26시간이 걸렸다. 먼저 수도 아바나의 중심지인 파르케 센트랄에 들렀다. 하얀색의 화려한 관공서와 호텔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2년) 전 쿠바가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아바나에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 파르케 센트랄의 버스 정류장은 아바나 여행의 출발점이다. 빨간색 2층 시내 투어 버스를 타면 아바나 시내를 둘러볼 수 있다. The houses, the apartments, I like everything. The cars, the bus even. 시내 투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혁명광장이 나온다. 체게바라의 철골 조형물 때문에 쿠바의 상징이 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멋진 골동품 자동차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쿠바는 자동차 수입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때문에 제임스 딘이 타고 다녔을 것 같은 1950년대 무게차들이 택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차는 달리면서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와인바까지 마련해 놨다. 이런 차들은 미국에서도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5, 60년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I love the cars. Love the cars. Big fan of the cars. Chrome and tail fins. That's the way to go. They're beautiful. They remind us old people of what it was like when we were children. Our childhood. Yeah, these cars. Those are the cars. 나도 처음으로 멋진 무게차를 타봤다. 아바나 항구 근처에는 고풍스러운 스페인 통치 시기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마치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재작년 7월, 54년 만에 미국 대사관이 다시 들어섰다. 성조기와 쿠바 국기가 함께 걸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바닷가 제방 안으로 파도가 넘쳐든다. 말레코는 세찬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제방인데 그 길이는 8km에 달한다. 이곳을 따라 달려보니 사람들이 말레콘을 아바나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저녁에 바닷가에 있는 살사 클럽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쿠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살사춤 솜씨를 선보인다. 하지만 어떤 외국인도 살사를 쿠바 사람만큼 현란하게 추지는 못하는 것 같다. 쿠바 사람들의 몸놀림은 거의 신기에 가까웠다. 쿠바 사람들은 이렇게 정열적이고 자유분방한 리듬감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듯하다.
다음 날 아바나시 인근의 바닷가로 나가봤다. 시내에서 30-40분 정도를 갔을 뿐인데 눈이 부시게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나타난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아름답고 조용한 카리브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바나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산호가 부서져 만들어진 곱고 흰 모래 때문에 바닷물은 더 짙고 푸른 에메랄드 빛을 띈다. 코코넛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 코코넛 윗부분을 자른 다음 여기에 럼주를 타면 향긋하면서도 톡 쏘는 코코넛 칵테일이 된다. 아바나의 바다와 칵테일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문호 해밍웨이였다. 해밍웨이는 아바나 근교의 한적한 어촌 마을인 이곳 코이마르에서 낚시를 하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과 바다를 완성했다고 한다. 해밍웨이가 자주 칵테일을 마시던 레스토랑이 지금도 있는데 노인과 바다에도 나오는 곳이다. 해밍웨이는 이 마을에서 청새치 낚시에 푹 빠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 역시 해밍웨이 작품의 애독자였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쿠바 혁명이 일어난 뒤 쿠바를 떠났고 이듬해인 1961년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가 쿠바에 계속 살았다면 작품을 더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시 아바나로 돌아왔다. 아바나에는 시내를 관통하는 만이 있다. 아바나만 하구 양쪽에는 2개의 성체가 있다. 16세기에 이곳에 온 스페인 사람들은 해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아바나가 됐다. 푸에르사 성을 지나 올드 아바나로 불리는 구시가지로 들어가 봤다. 올드 아바나는 길이 좁아 자전거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다. El casco histórico, centro turístico, mucho turismo. 아바나는 중심부에 성당과 광장이 있는 전형적인 스페인 양식의 도시다. 올드 아바나에는 3개의 광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성당 광장이 가장 유명하다. 이곳의 산 크리스토발 대성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대성당 근처에는 길거리 벼룩시장이 있다. 벼룩시장은 일주일에 2번 열리는데 잘만 찾아보면 온갖 희귀한 물건들을 구할 수 있다. 수집가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구소련제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신사들의 필수품이었던 회중시계, 1957년에 나온 엘비스 프레슬리의 레코드판도 있다. 쿠바에서는 책이 귀한 편이라 헌책방도 인기다. 헌책방에서 가장 많은 책은 역시 체게바라와 카스트로에 대한 것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해밍웨이의 작품들이 많다. 최근 이곳에 등장한 게 있다.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의 사망 바로 다음 날 신문이다. (2년) 전 미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데 이어
지난해 49년간 쿠바를 통치했던 카스트로가 사망하면서 쿠바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Sinceramente, lo que podría pasar era mejorar las relaciones con los Estados Unidos. Sería lo más importante. Y que prosperidad para el cubano, que nos hace falta mucho. 아바나의 명동에 해당하는 오비스포 거리. 한 상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대체 무슨 물건을 파는 곳이기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을까? ¿Aquí qué hay? Juguetes. ¿Juguetes? ¿Qué tipo de juguetes? No hay que no todo el que tú quieras. Juguetes normales, muy caros pero normales. 물자가 부족한 쿠바에서는 새로운 장난감이 나올 때면 부모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사야 한단다. 이렇게 줄을 서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 시내를 걷다 보니 그 이유를 곧 알게 됐다. 쿠바에서는 공원이나 호텔같이 시내의 몇몇 정해진 곳에서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를 구입하고 번호를 입력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1시간에 2,000원 정도다. 엄마들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메일을 확인한다. 쿠바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데 이런 풍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바나에는 스페인 도시들처럼 큰 길 가운데 프라도라고 하는 광장이 만들어져 있다. 프라도 광장에서는 일요일이면 그림을 파는 장이 열린다. 화가들은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직접 판다. 쿠바의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것도 있고 역사적 사건을 다룬 것까지 그 주제가 다양하다. 그런데 그림들이 대부분 색채가 무척이나 강렬하고 화려하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중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준다. Y a partir de ahí empiezas a levantar y puedes hacer así de pan entonces para que se te ponga por abajo. Al mismo tiempo vemos que va quedando por abajo. 거리의 수업이지만 화가는 정말 성심껏 아이를 가르쳐준다. 마치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프라도 광장 한쪽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야외 체육 수업을 하러 나왔다. 앞으로 공을 던진 다음 그 공을 주워 돌아오는 놀이다. 남자아이들은 좀 더 큼지막한 공을 던진다. 아이들이 공놀이를 여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쿠바 사람들이 야구를 잘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아바나만 건너편으로 갔다. 기차를 타고 교외로 가보기 위해서다. 기차역이라고는 하지만 역사도 없는 그야말로 간이역이다. 쿠바는 기차 노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바나에서 종착역까지 4시간 정도가 걸린다. 잠시 후 기차가 도착했다.
하루 4-5번 다니는 기차가 정비에 들어가거나 비가 많이 와 철길이 물에 잠기면 며칠씩 운행을 안 하기도 한다는데 다행히 한 번에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쿠바에 이 철도가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17년 사탕수수를 운반하기 위해서였다. 낡은 객실과 철제 의자를 보니 기차도 수십 년은 됐을 것 같다. 기차는 차라리 골동품에 가까워 보였다. 그래도 먼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교통수단이다. Pero bueno, para nosotros es mejor porque nosotros vivimos en el mismo pueblo y el tren te deja en el mismo pueblo. Por la calle no, por la calle es más lejos. 기차는 천천히 달리다 마을이 나타나면 빠짐없이 멈춰서서 사람들을 태운다. 기차라기보다는 시골 버스 같은 느낌이다. 승무원이 친구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기차역은 마치 마을 장터처럼 왁자지껄해진다. 한바탕 요란한 인사가 끝나고 기차가 다시 출발한다. 아바나를 떠난 지 1시간 반 정도. 기차는 허시란 곳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을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이 역은 역사까지 있는 꽤 큰 기차역이라 그런지 10분 정도 정차를 한다. 기차가 들어올 때면 주민들이 나와 음식을 판다. 간단한 식사거리도 있고 케이크와 음료수도 먹을 수 있다. 햄버거가 있어 점심으로 먹었다. 이 아저씨네 집에서 직접 만든 거란다. 햄버거를 먹고 나니 아저씨가 마을 구경을 시켜준다기에 따라갔다. 큰 공장이 있다. Esta zona de aquí es de la industria azucarera. Como ustedes pueden ver, hay 3 torres.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인 1918년 미국의 초콜릿 회사인 허쉬는 초콜릿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사탕수수 생산지인 이곳에 대규모 설탕 공장을 세웠다.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도 허쉬가 됐다. 그런데 1959년 쿠바 혁명이 일어난 뒤 이 공장은 국유화됐고 이후 소련 붕괴로 설탕 수출이 막혀버리자 2000년대 초 마침내 문을 닫았다. Esto aquí me recuerda la parte agradable, ¿no? El ruido, mucho ruido de las maquinarias, el pito que tocaba los distintos turnos de trabajo, el escape de vapor cuando las calderas presentaban un problema que botaba ese ruido, pues usted lo podía percibir en cualquier momento, en hora de la madrugada, en hora del día. 허시사가 공장을 세우면서 마을이 함께 생겨났다. 마을은 10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다. 천주교 성당도 세워졌고 지역 야구단이 창단돼 야구장도 만들어졌다. 생긴 지 100년이 다 됐지만 야구장은 보존이 잘 돼 있다. 경기가 없을 때는 가축들이 풀을 뜯는다. 허쉬는 미국의 한 지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마을이다. 미국 관리자들이 살던 저택을 보면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집집마다 날이 더운 쿠바에는 필요 없는 벽난로와 굴뚝이 있다. Por ejemplo, yo he ido a la Florida y se ve este tipo de construcción, este tipo de vivienda. Es decir, que el americano tuvo en cuenta construir este tipo de vivienda, que es típica de allá de Estados Unidos. En la Florida yo la he visto idéntica, igual. 한때 쿠바 속 작은 미국이었고 한동안 쿠바에서 가장 번성한 사탕수수 생산지였지만 과거의 화려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이 마을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하다. 나는 아바나를 떠나 동쪽으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코치노스만으로 출발했다. 중간에 한 마을을 지나는데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차가 눈에 띄었다. 나도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 쿠바는 자동차가 많지 않은데 특히 시골에서는 마차가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말하자면 택시인 셈이다. 이 마차 택시가 없으면 아기 아는 엄마가 외출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차가 큰 길에서 마을로 한참을 들어왔다. 마차는 주로 큰 길로 다니지만 아기가 있으면 특별히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참으로 훈훈하고 정겨운 광경이다. 마을을 벗어나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후 마차는 코치노스만에 도착했다. 쿠바 서남부의 코치노스만은 하얀 산호 모래와 초록색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아름다운 전형적인 카리브해 해변이다. 아직까지는 외부에 덜 알려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지 않은 곳이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봤다. 물이 꽤 깊은데도 산호 모래가 깔린 바닥이 그대로 보인다.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 호젓한 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데 피그스만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역사적으로는 이미 아주 유명한 곳이다. La invasión de los mercenarios norteamericanos por aquí por Bahía de Cochino. ¿Dónde queda? Primera derrota del imperialismo yanqui en América Latina. 쿠바 혁명 2년 뒤인 1961년 미국은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1,500명의 망명 쿠바인 부대를 보내 피그스만을 침공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됐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사파타 습지가 있는 이곳은 카리브해 생태계의 보고로 잘 알려진 곳이다. 국립공원 입구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가면 맹그로브 나무가 자라는 사파타 해안 습지가 나온다. 넓이는 서울시의 7배에 달한다. 조류 생태 가이드가 뭔가를 손으로 가리킨다. 쿠바 검은매가 개를 잡아먹고 있다. 이곳은 개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곳이라 쿠바 검은매는 주로 개를 잡아먹는다. 이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습지의 주인공은 단연 쿠바 홍학이다. 사파타 습지에는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있어 개나 물고기가 풍부하다. 홍학들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살다 이곳으로 찾아온다. 카리브해에서 서식하는 쿠바 홍학은 다른 홍학에 비해 깃털색이 더 진하다고 하는데 분홍 색깔이 무척이나 또렷하고 예쁘다. 회속정을 타고 좀 더 먼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다. (20여 분) 정도 가자 작은 섬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그중 풀로 지붕을 이은 집들이 있는 한 섬에 도착했다. (15세기) 콜럼버스가 쿠바에 도착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섬 위에는 원주민들이 살던 움막집이 복원돼 있다. 타이노족은 카리브해 일대에 살던 원주민이다. 그런데 15세기 말 쿠바를 점령한 스페인들에 의한 학살과 강제 노동, 전염병으로 타이노족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관광객들이 오면 타이노족 복장을 한 사람들이 원주민식으로 환영을 한다. 물론 이들은 쿠바 사람들로 진짜 원주민은 아니다. 타이노족도 처음엔 스페인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코치노스만에서 플라야 라르가는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힌다. 한적한 바닷가였던 이곳은 최근 이름이 알려지면서 민박집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오늘은 이 민박집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했다. 민박집 바로 앞은 해변이다. 플라야 라르가는 쿠바에서도 손꼽히는 해변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 카리브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민박집 아저씨가 저녁을 만들어준다. 메뉴는 랍스터 요리. 랍스터를 토막 내 버터를 두른 프라이팬에 넣고 볶은 다음 소금과 후추를 뿌리면 요리가 완성된다. 다음은 돼지고기 요리다. 버터 대신 식용유를 넣는 것만 다를 뿐 조리법은 랍스터와 똑같다. 한국에서 온 나를 위해 아저씨가 마늘을 빻아 듬뿍 넣어줬다. 사실 쿠바 음식은 조리법도 아주 단순하고 음식의 종류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바닷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럼주를 곁들여 먹은 저녁은 아주 특별했다. 저녁을 먹고 나자 민박집 주인 부부가 살사 춤을 추기 시작한다.
언제든 음악이 있고 숨 쉬는 것만큼이나 춤추는 게 자연스러운 게 쿠바 사람들의 삶인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노란색 버스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췄다. 아침마다 버스가 민박집들을 돌며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태워 바닷가로 간다. 20분 정도를 가 바닷가에 도착했다. 여기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된다. 코치노스 안에 있는 푼타 페르디스는 하얀 산호 모래 바닥이 그대로 들여다보일 만큼 물이 맑은 바다다.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 봤다. 알록달록한 산호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다. 검정색 물고기 같은 걸 발견했다.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검은 물새다. 녀석은 긴 목과 부리로 산호를 뒤지며 먹이를 잡는다. 여기는 열대어들의 천국이다. 먹이를 주면 금방 때로 몰려든다. 카리브해의 물속은 참으로 신비한 세계다.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시엔푸에고스로 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고구마 줄기를 마차에 가득 싣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 따라가 봤다. 집에서 소와 말을 키우는데 고구마 줄기는 가축 먹이로 쓴다고 한다. 아이가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 20대의 젊은 부부는 6년 전에 결혼했다고 한다. Aquí estos son los cuartos. Este se llama Javier. Javier. 8개월 전에 아기가 태어나 아들만 셋이다. 엄마 살리에 씨는 낡은 재봉틀을 하나 장만해 재봉일을 시작했다. 어린아이 3명을 키우려면 부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옷이나 신발을 수선해주기도 하고 비료포대로 장바구니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엄마가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사이 아기가 잠을 깼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아기에게 제대로 된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이 벅차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아빠인 야스니엘 씨는 이발 기술을 배워 동네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한다. 농사 짓고 소젖 짜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발을 해서 하루에 버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다. Hay que pelar una pila de cabeza para poder vivir.
Si con 10 pesos que no te compras nada. Si un helado vale 5 pesos y 10 pesos. 젊은 부부가 무척 열심히 살고 있어 보기 좋았다.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O sea, es malo, ¿vieron? 다시 길을 떠나 쿠바 남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 시엔푸에고스에 도착했다. 바닷가에는 아바나처럼 말레콘, 즉 제방이 길게 놓여 있다. 시엔푸에고스는 19세기 초 프랑스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난 도시다.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프랑스풍의 건축물이 많아 쿠바의 파리라 불린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계백 도시라 도심이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다. 시엔푸에고스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꼭 사진 촬영을 하러 오는 곳이 있다. 바이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집인데 궁전이란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답다. 바이의 궁전은 사탕수수 농장주였던 스페인 사람 돈 바에가 살던 저택으로 만들어진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다.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처럼 아랍과 유럽 양식이 혼합된 무어 양식으로 지어졌다.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 저택이 이렇게 화려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 집은 돈바에가 결혼을 하면서 신부를 위해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Oh, I gotta give her this house. Yeah. I'll get right on that. I'll have to. Maybe a sugar plantation. What do you think? I'll take. Start, I would start like a doing cigar. Sugar? A cigar. Cigar. Yeah. 결혼 선물로 부인에게 궁전을 지어줬다니. 남편들이 부인과 여기에 함께 올 때 이 사실은 비밀로 해야겠다. 100년 전 바예 부부는 지금처럼 칵테일을 마시며 감미로운 쿠바의 음악을 들었을 것이다. 비록 대저택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음악을 들으며 카리브해의 석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궁전의 주인이 된 것 같다. 다음 날 도심에 있는 호세 마르티 광장에 갔다. 이곳엔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토마스 테리 극장도 그중 하나다. 토마스 테리 극장은 1889년에 만들어졌다. 천장의 벽화와 황금색 벽, 나무로 만든 관람석이 13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보존돼 있다. 작은 지방 도시에 이렇게 아름답고 유서 깊은 극장이 있다니 놀라웠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 Hubo una época antes del triunfo de la revolución que llegó a funcionar como cine, como peleas para vallas, para peleas de gallos, pero nunca ha estado cerrado. Por eso es que también hace que se conserve también, porque 복도 한쪽에서 음악이 들려 가봤더니 초등학생들이 플라멩고 춤을 연습하고 있다. 공연이 없을 때는
학생들이나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여기에서 연습을 한다고 한다. 쿠바는 예술이 항상 가깝게 있는 나라인 것 같다. 오후 4시에 광장에 나왔는데 광장에서도 음악 소리가 들려 다가가 봤더니 악단이 연주를 하고 있다. 광장 중심부에 있는 작은 스페인식 정자. 여기서 교향악단이 길거리 공연을 연다. 악기들은 대체로 많이 낡았지만 연주만큼은 무척 수준이 높은 것 같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춘다.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도 팝콘을 파는 할아버지도 음악에 몸을 맡긴다. 쿠바는 정말 누구든 춤을 추게 만드는 곳인 것 같다. 다시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돌아왔다. 내가 머물렀던 구도심의 주택가는 건물들이 모두 무척이나 낡았다.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곳 같다. 낡기는 했어도 이 거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식료품 판매대에는 항상 사람이 붐빈다. 채소나 과일은 농장에서 재배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텃밭에서 기른 걸 팔기도 한다. 고기를 그대로 썰어 파는 게 꼭 옛날 시골 장터 같다. 이 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자전거 꽃가게다. 사람들은 생활이 넉넉하진 않아도 아름다운 꽃은 무척 좋아하나 보다. 아바나 시내 중앙광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차이나타운이 나온다. 동남아시아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비하면 규모가 무척 작지만 아바나의 차이나타운은 그 역사가 160년이나 된다. 19세기 중반 중국인들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오면서 이민이 시작됐다. 20세기 초 혼란기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와 한때 중국인들이 10만 명, 쿠바 전체 인구의 1%에 달했다고 한다. 차이나타운을 걷다 보니 중국 무술 도장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이 무술을 배우고 있다. 꽤 오래 도장에 다닌 학생들인 모양이다. 몸놀림이 다들 능숙하다. 관장인 로베르토 씨는 할아버지가 쿠바에 온 이민 3세대다. 외모는 거의 쿠바 사람이지만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중국 이름도 가지고 있다. (160년) 전 중국인들이 이민을 오면서 중국 무술이 처음으로 쿠바에 보급됐다. 19세기 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호세 마르티가 중국 무술을 장려했을 정도로 중국 무술은 쿠바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다. En Cuba el karate tiene alrededor de 40 y tantos años. El judo también, más o menos entre 50 años aproximadamente, pero se sabe.
학생들은 차이나타운 행사에서 선보일 무술 공연을 연습하고 있다. 중국의 쿵푸 동작과 쿠바의 살사 리듬이 어우러진 무술 공연은 특이해 보였다. 쿠바에도 역시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레콘의 석양을 보러 바닷가로 나갔다. 이곳에 오면 그냥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게 된다. 아쉽지만 이렇게 여정을 마쳤다. Romántica sin reparar en formas tales que pongan frente